(11월 7일) 화요일 아침 10시가 다 돼갑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일어나셔가지고 포도 5송이, 그 다음에 밥 3수저 드시고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주무시게 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1수저 2수저 드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로 보자면 그것이 공기 한 그릇이 되고, 한 달로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비록 한 수저를 드시더라도 저는 꼭 앞으로는 제때 되면 깨서 어머님께 식사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욕심이 자칫 과하다 보면은 살에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서 더 큰 화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봐서 안 되면 다시 주무시게 합니다. 오늘도 도저히 한 수를 더 드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도 계속 옆으로 올리시기만 하고,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고개를 떠오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서 그냥 주무시게 했습니다. 예, 이 구분을 조금 잘해야겠더라고요. 이 구분을 애매합니다. 사실상 애매해까지 내가 밀어붙이는 것이 어머님의 품격과 그 인간성을 존중하면서 가정 유형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가정 유형을 하거든요. 어머님을 한 인간으로서도 내가 존경해야 되고, 어머님으로서도 더더욱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제가 가정 유형하는 것이 가정 유형은 본질에도 맞고 또 인격적으로 어머님을 내가 존경하는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정 유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저 인생 어떤 그 인생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고, 절대자가 나를 이 지구로 보낸 취지에 맞는가,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하는 겠지만은, 그 한 끼 먹이는 것이 마치 문경세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유형을 하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이제 저도 환갑이 넘었잖아요. 제가 10년 잡고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내 10년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요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요양의 표준은 이거다, 혹은 이것이 될 것이다, 이런 욕구와 기대감으로 저는 가정 요양을 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습니다만은 제가 힘들 때, 혹은 어머님이 힘들 때, 상황 안에 힘들어서 도저히 어떠한
요구되어지는 가정요양 서비스를 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나도 감동시키고 내 자신이 뿌듯하고 혹시라도 옆에서 보는 주변인들이 감동하는데 그런 행동으로 가정요양을 하자 이렇게 한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키울 때 60년대 아주 절대적인 기근이 이렇게 1년 내내 있었다는 그 60년대 말, 특히 68년도, 69년도 그 뒤에죠. 우리나라 큰 가뭄이 온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땅 한 편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벼농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때도 그랬거니와 그 이전에도 우리 집은 땅 한 편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아에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를 키웠죠. 그래서 저 또한 제 인생을 포기고 어머님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어떤 것이 포기한 거냐? 인간을 감동시켜서는 안 되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도로 언행을 해야 저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 3자도 보겠지만은 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오버했다가는 욕도 먹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정말 그때는 절대적인 기근 현상이 365일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어머님은 저를 키웠죠. 제가 그래서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내가 먹는 이유가 그게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먹어요. 물론 완전히 엮여가지고 침이 범벅이 된 그런 음식은 이제 버리는데 어지간한 것은 제가 먹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머님 식사는 안 하시고 날씨는 춥고 한번 나갔다 와야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온도는 못 봤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5도까지는 안 내려갔다 생각했어요. 많이 내려가면 7, 8도 아닌가 생각했는데 여기 인터넷 보니까 3도로 나오더라고요. 3도 광주가. 바람도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3도면 따뜻한 편인데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3도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내가 이 길을 가려야 된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산성 있는 활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휠체어 가지고 모으는 여기에 뭔가 생산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가정주부 가사노동과 가정요양의 가정요양 서비스를 노동 가치를 인정하네 마나 이런 이야기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는 어떤 국가의 생산성에 맞는 일을 하는가, 혹은 주관적으로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행동이가 되어서 많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혼동이 일으켜지면 자살합니다. 자살한 사례가 꽤 있잖아요. 가정용이 하면서. 저는 제 생업을 포기하고 이것을 하면서 그런 나의 언행에 대한 생산성을 떠나서 내가 불효자로서 어머님을 저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적어도 10년은 내 가정요양한다, 이런 자세로만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속칭 쭉쭉빵빵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과거에 제가 좌충우돌했다는 여러 가지 청소년, 청년기, 중년층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인생을 뭐라 해야 돼, 만회하라는 그런 욕구가 심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정요양이 안 되겠죠. 또 되더라도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런 가정요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하나 하더라도, 반찬 하나 만들더라도, 기저귀 하나 갈아주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고품위 생산성을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 효도의 생산성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기 미기의 아프리카에서도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저는 놀랐는데요. 부모님, 아니 노인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영장류의 특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물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기록이 남기는 사람이, 동물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기록된 그 노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 영양주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제가 가정요양에 높은 생산성을 부여를 합니다. 신이 일단 모든 동물들에게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셨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새끼에 대한 그런 본능은 거짓 유사하고 뭐 정도 차이는 있을려나 몰라도 그러는데, 부모나 노인을 챙기는 것은 좀 사람이 좀 특별한 것 같죠. 근데 이런 것을 효율성, 효율, 생산성, 편리함이란 이유로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근현대사에 있어서 많아요. 어느 나라나.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호주제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족 분업부 이게 다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 노인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귀속감, 이런 것들 다 망가뜨리는 존먹은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우리나라의 결혼 기피 현상은 절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여러 가지 또 실험을 또 해서 검증될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성의 그 자유와 그다음에 간통죄 폐지, 호주제 폐지와 출산율 감소는 결코 우연일치가 아니다고 봅니다. 미국이 성이 개방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나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제 그 이야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미국도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순결주의는 미국이 더 지금 챙겨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건 뭐 그렇고요. 저는 이 효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저는 많이 제 나름대로 부여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GDP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주관적으로도 효도는 내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 떨어져서 내가 죽기 전까지 어머님을 내가 자연사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모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어치는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정립을 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선도 부여하고 주관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어떤 상당히 내 인생을 고품 있게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잿도로에 쭉쭉쭉 잘 나가는 뭐 그 사람의 돈이 몇백억이 있든 혹은 어느 객관적인 스페일 사이즈에 있든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게끔 나를 올려놓은 방법은 현재 제가 가정요양을 열심히 해서 어머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품위 있게 자연스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것은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 한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두어서 점수를 매기자면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어마어마한 점수 배정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인들을 평가할 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전 인수교육을 이걸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설정 안 되면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삶이 아마 무너질 거예요. 참 그분에게 미안합니다만은 1년 2년 전인가요, 모 코미디언이 엄마와 같이 자살했잖아요. 희망이 없는 가족여행은 이렇게 항상 그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것을 이긴다 해서 내일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그 점에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거기에 대한 원칙을 마치 종교처럼 혹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한 갈등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올 거예요. 제가 오늘 어머님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고 막 뭔가 다 이리 흘리시고 옆에 다 더러워지고 화장지는 몇 장 소요되고 그러는 와중에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죠. 몸은 갈수록 야위어가고 어디까지 하는 게 고품위 서비스고 어디까지 하는 게 현재의 나의 존재 가치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말고 하늘을 감동시키자, 그런 결론을 내렸네요. 넋두리 들어줘서 감사합니다.